안녕하세요. 컬러리스트 김쌤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에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격증에 관련된 일반적인 시험 정보, 그다음에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취득 절차에 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취득 절차 내용은 응시 자격 확인이라던가 뭐 필기 접수, 실기 접수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리스트 자격증 시험 정보에 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수료, 그쵸?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리스트 기사 같은 경우에 필기는 이제 이 정도 약 2만 원 이내, 그쵸? 19,000원 정도 되고요.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 기사는 뭐 이게 이제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34,000원, 그다음 산업기사는 3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 과제에 비교해 보면 기사가 좀 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사는 또 인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컬러리스트 인제 그 자격증 출제 경향은 색채에 관한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가지고 조사 분석, 그다음 계획, 디자인, 관리 등의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구체적인 거는 인제 앞으로 또 제 강의에서 더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컬러리스트 기사, 산업기사 취득 절차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응시 자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무조건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사, 산업기사는 응시 누구나 그냥 뭐 성인이면 뭐 만약에 만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볼 수 있다 인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까지 봤는데 나는 응시 자격이 안 돼서 필기시험 합격하고도 실기시험까지 못 보시는 분들도 과거에 계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이제 응시 자격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커뮤니티에 뭐 이게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그다음 해에 이런 시험 보려고 문의하신 분들 계시는데 항상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응시 자격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필기시험 원서 접수하고 필기시험 보시고요. 그다음 필기 합격 발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제 응시 자격 서류라고 하는 걸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원서 접수한 다음에 실기시험 원서 접수한 다음에 실기시험 딱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실기시험까지 인제 합격하면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을 하면 이게 인제 취득이 된 거겠죠. 그쵸? 그럼 요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 진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어떤 응시 자격 조건이 있어요. 기사는 어떤 자격이 돼야 되고 산업기사는 어떤 자격이 돼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응시 자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응시 자격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 인제 클릭해서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요런 내용들을 어 응시 자격 자가 진단 같은 경우 하려고 하면 요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꼭 회원가입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 두 가지를 다 봤는데도 '나 잘 모르겠다.' 헷갈리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또 경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한테로 막 문의가 많이 오면 저는 인제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대학교 졸업 뭐 관련 학과 디자인 학과에 대학교 졸업했다 이러면 졸업을 하신 걸로 알면 "아 그냥 뭐 기사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산업기사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에 되게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요. 경력을 또 인정이 받으면 산업기사 볼 줄 알았는데 기사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너무 그 조건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결론은 이쪽에 꼭 전화해 가지고 확인해 보라는 거. 그래서 어 이걸 가장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 자격 조건이 뭐 이렇게 경영을 전공했다거나 아니면 뭐 화학을 전공했다거나 화학을 전공했는데 뭐 이런 코스메틱 회사에서 또 이런 상품 개발이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저의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
산업의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들이 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하시려고 이제 많이 문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경력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저는 이 인력공단에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응시 자격에 관한 조건 뭐 자가 진단 이런 거 다 보고 그래도 애매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필기시험 원서 접수하기 전에 여기 꼭 전화해서 한번은 확인해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앞서서 얘기한 이제 응시 자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 그냥 잠시 조금 살펴보면요. 뭐 요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기사 응시 자격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응시하려는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걸 보고 그 각 개인을 이렇게 상담해 주기에는 조금 힘들더라 무리가 있더라고요. 또 제가 이런 각종 서류엔 조금 되게 약하고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인력공단에 전화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내지는 대학 그 졸업 예정자 여기서 관련 학과에 관한 건 뒤에서 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앞서서 알려드린 요응시 자격에 관한 내용을 이제 클릭을 하면 요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또 본인이 좀 판단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에서 뭐 동일한 종목에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일본에는 컬러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에 있는 컬러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 거의 동일한 종목에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능하겠죠. 그쵸? 자 요런 다양한 예들이 있으니까 조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응시 자격에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관련 학과 2 년제 또는 3 년제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 그리고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졸업 예정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관련 학과라고 하는 조건이 붙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기능사를 또 본 사람 중에서 응시하는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해당이 되니까 이러한 각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또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안 되면 공단에 전화해서 또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 자격 조건 얘기할 때 계속 이제 관련 학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좀 더 되게 항목이 여기 저는 이제 큰 항목을 여기 소개를 했는데 되게 더 세부 학과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 지정 고시 검색을 요 큐넷 홈페이지에서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자료는 또 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뒀으니까 또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볼 수 있는 학과는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 디자인 직무에 관련된 학과, 그러니까 뭐 주얼리, 시각 디자인, 뭐 패션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관련 학과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분야, 건축학과 이런 쪽 가능하고요. 그리고 섬유나 의복 직무 분야에 관련된 학과, 그 다음에 인쇄나 목재, 가구, 공예 중에서 목재, 가구, 공예 이렇게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 학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자, 필기시험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넷을 통해서 인터넷 접수를 하고요. 원서 접수 시간은 원서 첫날 10 시부터 원서 접수 마지막 날 18 시까지입니다. 꼭 시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필기시험 수수료는 이제 이렇게 19,400원 정도 되고요. 항상 이게 그 필기 원서 접수 첫날 같은 경우에는 컬러리스트만 자격증만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기사, 산업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다 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첫날에 이제 큐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항상 포털에 이렇게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첫째 날 항상 보면.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장소를 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기의 이제 거주지와 좀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보는 게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가능하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에 좀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할 때는 이제 사진이 좀 필요한데요.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곱하기 4.5 센티 의 사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20에서 160 픽셀 사진 파일이 JPG로 좀 필요하답니다. 요거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접수하고 나면 이제 필기시험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총 이 필기시험의 공부에 관한 뭐 필기시험 기준이라든가 필기시험 출제 기준이라든가 뭐 공부 방법은 또 이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사든 산업기사든 총 이렇게 5과목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채 심리, 디자인 관리, 색채 지각의 이해, 그다음에 색채 체계 이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검정 방법은 객관식 사지 태길형이고요. 한 과목당 총 20문제, 총 100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뭐 시험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 준비물은 수험표하고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 지참 안 하면 시험 응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험표만 있으면 되겠지? 아니고 수험표, 신분증 다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딱 접수하고 나면 수험표 바로 딱 출력해 두세요. 정말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필기시험 접수한 줄 알았는데 필기시험 보러 가려고 그 전날 밤 10시에 프린트하려고 보니까 저 접수가 안 돼 있었어요. 그게 결제까지 다 해야지만 접수가 완료인데 결제됐다고 생각했는데 결제가 안 된 거죠. 정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수험표 이런 거는 바로 결제하고 나면 바로 프린트 딱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산업기사 이제 필기시험 보는 형식이 또 좀 바뀌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종이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CBT 형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 기준 같은 경우에 5과목, 20문제에서 100문제에서 총 100점 만점에 전 과목에 60점 이상이 넘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40점이에요. 이게 과락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과목 해서 평균이 60점이 넘었는데 한 과목이 뭐 만약에 5과목에서 4과목은 다 90점을 받았어요. 엄청 잘했네요. 그쵸? 근데 한 과목이 너무 자기가 하기 싫은 과목이에요. 색채 관리라든가 색채 체계론이라든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 가지고 안 했더니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했더니 역시 35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이 60점이 넘죠. 근데 한 과목이 이게 35점. 이게 그 과락이 됐기 때문에 얘는 불합격이 된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일단은 모든 과목이 다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합격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필기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큐넷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날에 이제 9시부터 이제 문자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 합격의 유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이 되겠는데요. 자, 필기 합격하고 실기를 볼 수 있는 기간이 총 2년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필기 한번 합격하고 2년 안에 실기는 뭐 어떻게든 해서 붙겠지라고 생각을 지금 하셨죠? 네, 근데 의외로 필기 다시 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게 인제 뭐 또 이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잘 안 맞아서 필기하고 실기 한번 보고 인제 이렇게 좀 불합격하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에 봐야지.' 막 이러다 보면 또 내년 되면 내년에 또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놓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필기보다는 실기는 좀 이렇게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또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 되니까 어쨌든 뭐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지만 그 2년 안에 진짜 한 번만에 다 합격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을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응시 자격 서류는 예를 든다면 뭐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자, 이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 시험을 합격한 게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 서류를 필기 시험 합격하고 실기 접수를 하려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그 인터넷상에서 실기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근데 만약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기 접수가 아예 되지가 않아요.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실기 시험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회 때 필기를 합격했어요. 1회 때. 근데 나는 실기 시험, 그러니까 2022 년도 1회 때 필기를 합격했는데 나는 좀 상황이 그래서 2023 년도 1회 때 실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실기 시험을 보는 건데, 이때 만약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 놓지 않으면 이 2022 년도 1 회에 필기 합격한 게 무효 처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그 공단에서도 이거 제출 안 하면 제출하라고 문자 통지도 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기 합격하고 나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내가 이번 해 시험을 보든 아니면 다음 해 시험을 보든 그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넷에서 보면 원서 접수 시에 큐넷 또는 이제 원서 접수 시 큐넷 또는 접수 후에, 요게 잘못됐네요. 큐넷 접수 후에 마이 페이지 응시 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제출이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현장 제출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많이 이제 뺏기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온라인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제출은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만 해도 한 3,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이게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죠. 그쵸?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뭐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조건에 맞춰서 응시 자격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든 현장 방문해서 제출을 하든 꼭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제출할 때 이게 공단 지역 본부나 이런 그 지사 각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본부나 지사 같은 경우에 제 커뮤니티에 올려뒀으니까, 물론 큐넷 사이트에서도 그 정보 알 수 있는데 커뮤니티에 제가 이 자료 올려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자, 실기시험 원서 접수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필기 응시 자격 서류 제출까지 다 하고 나면 그 해 1회 때 필기 보고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고 그다음에 인제 1회 때 이제 바로 실기시험 보실 분들은 실기시험 접수를 해도 되고, 좀 다를 때 볼 것 같으면 그 2 회, 3회 시험 일정 때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 원서 접수할 때는 큐넷을 통해서 접수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첫날 10 시부터 마지막 날 18 시까지. 그리고 기사는 이제 34,000원, 산업기사는 33,000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시험 장소도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필기보다는 실기는 시험 장소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깝더라고 하더라도 뭐 필기만큼 그렇게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긴 굉장히 힘들고, 또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제가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장소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첫날에 접수해서 가장 집 거주지랑 가까운 곳을 꼭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컬러리스트 기사 같은 경우에 총 6시간인데요. 점심시간 좀 포함해서 한 7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시험 과목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있고요. 1교시에는 삼속성 테스트, 그다음에 색채 재현 보정, 이렇게 총 2과제를 이제 2시간 동안 봐야 되고요. 2교시에는 감성 배색, 그래서 1시간 20분, 그리고 3교시에는 색채 계획, 색채 디자인에서 2시간 20분 이렇게 시험이 시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사 보신 분들은 이게 되게 체력도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게 잘 먹어야 되고 에너지 충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체력도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준비물에는 뭐 필기랑 같이 수험표, 신분증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 실기 재료, 그다음에 도시락 뭐 이런 것들 꼭 챙기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컬러리스트 기사에 이제 요 실기시험에 관한 디테일한 각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별도로 강의를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 비해서 1 시간 정도가 더 적죠. 그래서 총 5 시간 정도인데 아마 이것도 한 어 점심시간 포함하면 6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교시는 1 과제하고 2 과제인 삼속성 테스트랑 색채 제형 보정해서 2 시간 반 정도 돼 있고요. 2 교시는 감성 배색해서 2 시간 30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 비해서 그 실기 컬러리스트 기사 실기 수업료가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냥 드네요. 자, 그리고 실기시험 준비물은 수험표하고 신분증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실기 재료, 도시락 꼭 지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기시험까지 이렇게 다 보고 나면 실기 인제 최종 합격 발표가 나겠죠. 이것도 큐넷에서 이제 확인 가능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문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 합격 기준이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 이렇게 되고요. 아까 1 과제, 2 과제, 뭐 3 과제 있었잖아요. 자, 이런 과제들을 총 다 해서 점수가 인제 60점 이상이 넘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공인 인증을 통한 발급, 뭐 택배 가능하고요. 방문 수령 시에는 사진하고 신분 확인 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방문을 수령하면 방문하셔서 이제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이거 안 받았는데 예 제 저는 그냥 합격한 것만 알고 그냥 아직까지 인력공단에 그냥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꼭 또 해서 자격증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시험 정보와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취득 절차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필기시험 과제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실기시험 이제 과제에 관한 내용들은 또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컬러리스트 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